네,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시어들을 봤어요.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봤어요. 그래서 상승과 하강, 그 다음에 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시에서 이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시어들을 찾는 게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었어. 그래서 다들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박목월 시인의 불국사시를 읽으면서 다양한 표현 전략들을 살펴봤어요. 그쵸? 그래서 흰달빛, 자문, 달안개, 물소리 요 부분이 반복이 돼서 수미상관의 구조를 했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요 불국사시에 나타난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요 시는 동적 이미지보다는 가만히 멈춰있는 불국사를 관조적인 태도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정적 이미지가 많이 쓰인 시이다까지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했죠. 2015학년도 11월 고1 학평 모의고사를 보면 박두진의 꽃구름 속에랑 곽재구의 새벽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읽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를 풀려면 간단하게 이 시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서 4년까지는 꽃이 피어서 향기가 온 천지에 퍼지기를 바라는 그런 화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꽃향에 취해서 아득하니 꽃구름 속에 쓰러지게 하여라 하는 긍정적인 상황이 오길 바라죠. 그래서 주제는 이제 아름다운 봄이 왔으니 아름다운 봄날에 꽃향기를 맡으면서 지난날의 아픔을 잊자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네. 이 박두진 시인은 이제 일제강점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도 일제강점기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이런 굶주림과 추위 속에 시달린다는 그 고통이 일제강점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고통일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꽃향에 취하여 꽃구름 속에 쓰러지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일제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 아픔을 잊고 싶다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에는 시각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후각적인 이미지도 많이 등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시어들을 잘 찾고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시에서 우리가 곽재구의 새벽편지라는 시를 읽었어요. 그쵸? 이 시가 조금 어려웠는데 이 시의 상황정서 태도를 분석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은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이웃들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은 잠이 들고 그 다음에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 그런 사람들을 연민하고 사랑하는 주변의 이웃들이겠죠? 그런 사람들만 새벽에 깬대요. 새벽에 깨서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한다 해서 그런 사람들,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주면서 살고 싶다라는 화자의 의지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이제 새벽 편지가 의미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연민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 거였죠. 새벽에 깨어난대요.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이제 미래의 희망을 준비하는 시간이겠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잠을 자면서 희망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는 소외된 이웃에게 연민을 가진 사람들만이 깨어서 그들에게 응원을 해주는 시간들이겠죠. 그래서 희망의 샘 하나가 출렁이고만 있을 것 같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나요?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이 앞부분 새벽에 깨어나부터 사랑의 샘 하나가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이 부분이 지금 어디에 또 나오나요? 그렇죠.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가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사랑의 샘이 희망의 샘으로 단어가 하나 바뀌긴 했지만 똑같은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선생님 지난 시간에 수미상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미상관의 효과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구조의 안정성. 그러니까 맨 앞과 맨 뒤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시 전체가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는 구조의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뭐였죠? 그렇죠. 의미를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하다 보면 사람의 뇌에 정확하게 인지가 되기 때문에 강조하고자 하면 우리가 반복을 하죠. 그래서 수미상관은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의 주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이제 희망이 넘치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가와 나의 시를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 시를 분석하고 나서 이렇게 39번, 41번 문제를 푸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의고사에 가면 이렇게 시를 복잡하게 분석하고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9, 40, 41번 이렇게 문제가 배치되어 있을 때 딱 필요한 부분 이걸 제일 먼저 풀어야지 이건 다 읽고 나서 풀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얘는 기억과 니은만 필요하네 얘는 지금 할 수 있겠다 얘는 공통점이니까 얘는 전체를 읽어야 되네 마지막에 해야지 라는 순서를 딱 정해 놓은 다음에 얘부터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얘를 풀면서 이 시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1번 문제를 풀면서 분석을 하다 보면 41번 문제도 풀 수 있고 다 분석이 되면 39번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이 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4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밑줄 그으세요. 기억이 어디 있는지 니은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죠. 기억. 꽃바람 마을마다 훈훈히 불어오라. 자, 지금 꽃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구절이고요. 니은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 들으면 잠이 들었대요. 아하, 이런 내용이구나. 이걸 기억하고 풀어볼게요. 자, 1번. 기억에는 도시적 이미지가, 니은은 향토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자, 기억은 꽃바람 불어오라잖아요. 그쵸? 꽃바람 불어오는 게 도시적인 이미지는 아니죠. 자, 니은.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이 잠이 들었대. 이거 향토적 이미지는 아니죠. 자, 2번. 기억에는 하강의 이미지가 자, 꽃바람이 지금 불어온대요, 얘들아.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은 하강의 이미지는 아니죠.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만 불진 않으니까. 땡. 니은.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 등은 잠들고 잠이 드는 게 상승의 이미지는 아니죠. 상승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자, 3번 볼게요. 꽃바람이 훈훈히 불어오라. 이게 동적인 이미지일까요? 그렇죠. 꽃바람이 불어온다는 것. 바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은 동적인 이미지고요. 정령들이 잠이 들었어요. 잠든다는 것은 움직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적인 이미지 정답입니다. 정답 4번. 기억에는 애상적인 이미지가 여러분 꽃바람이 훈훈히 불어오는 게 애상적이지 않죠. 애상은 슬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상적, 슬프지 않아요. 니은에는 환상적인 이미지가 나타난다. 목마름의 정령들이 잠에 든다. 이거는 조금 그럴듯한 답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마름의 정령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이라고 하는 것이 잠이 들었대. 그렇게 어떤 하나의 정령이라는 것에 비유를 했으니까 어떤 환상적인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적절한 것은 모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땡입니다. 5번. 기억에는 수직적 이미지가 니은에는 수평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여러분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아래, 수평적은 왼쪽 오른쪽인데 얘들아 훈훈히 꽃바람 불어오세요. 꽃바람이 얘들아 위에서 아래로만 부는 거 아니죠. 땡. 그리고 목마름의 정령들이 잠이 든 게 양쪽
이렇게 수평적인 이미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쉽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미지에 대한 개념만 있다면. 자, 41번 이렇게 쉽게 풀고 39번 한번 봅시다.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한 5번부터 한번 볼게요. 5번.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볼게요.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한 거랑 반대로 표현하는 거죠. 자, 반어적인 표현 나오나요? 가와나에 나왔나요, 여러분?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잘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정말 칭찬을 하려고 잘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어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번에 4번 볼게요. 화자의 시선에 대한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점층적으로 강조된다. 화자의 시선에 따라서 점층적으로 강조된다. 한번 볼게요. 화자의 시선적 이동이 나오는지 가와 나중에. 시선에 대한 이동은 여러분 어떤 대상을 관찰할 때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와 나에서는 대상을 관찰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토대로 정서를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땡이죠. 명령어 어미를 활용해서 화자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명령어 어미는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명령어 어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명령을 하는 거, 뭐뭐 해야 한다. 그쵸? 뭐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좀 남성적인 어조가 쓰이면 명령어 어미라고 볼 수 있어요. 니은 서리적 표현, 요거 시험 문제에도 나왔죠. 서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문을 던져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할 때 뭐뭐 하리요. 그쵸? 그런 것이 서리적 표현이었는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1번 동일한 시구를 반복해서 시적 이미지 강조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동일한 시구 어디가 반복됐는지? 첫 번째. 꽃바람 마을마다 훈훈이 불어오라. 옥삭고 살구꽃 희한한 속에 구름처럼 꽃구름 희한한 속에. 여러분 여기 서러운 얘기 그쵸? 같은 구절이 2번 반복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1번에 해당하는 거겠죠. 나에서 한번 찾아보면 나에서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 수미상관, 동일한 구조가 반복된다는 수미상관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쉽게 이것도 고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어의 의미를 찾는 걸 요번부터 새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시어의 의미를 찾는 게 시를 분석할 때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는 시의 제목을 참고해서 시어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시의 제목을 참고해서 시어의 의미를 찾을 때에는 첫 번째, 제목 자체가 대상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화자의 태도. 그 다음에 그 대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청춘, 요게 바로 시의 제목이 됐어요. 그러면 이 청춘, 시의 제목이 청춘이라면 화자는 청춘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청춘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의 제목 자체가 보랏빛 향기라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보랏빛 향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목에 생략된 부분이 있을 때 볼게요. 제목에 생략된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일 그대와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는 뒤에 부분이 생략이 됐죠. 그래서 매일 그대와?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해서 이 방법, 생략된 부분을 시를 읽으면서 복원을 해야 돼요.
복원을 하면서 시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제를 드러낼 때 시 제목 자체가 주제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감사하게 생각하면 돼요. 땡큐. 정말 감사합니다. 친절하시군요.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걱정 말아요 그대. 이거는 시자 노래죠. 그래서 이거 그대 걱정 말아요 라고 하는 게 주제구나. 걱정하지 말라는 시구나. 바로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시의 제목을 참고해서 시어의 의미를 찾는 것까지 나가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시적 상황에 주목해서 시어의 의미를 찾는 두 번째 방법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